안녕하세요. 성장과 기쁨을 함께하는 여왕개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투자에 열광하고 있는가?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대중이 가지 않은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주식 투자 격언이 있다. 투자에서는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좋은 투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투자에 예스라고 말하고 있을까? 인간 관계에서는 인싸, 더 나아가 핵 인싸일수록 더 좋겠지만 투자에서는 남이 돌아보지 않는 시기에 아웃사이더가 되어 무쏘이 풀처럼 혼자서 갈 용기를 낼 때 좋은 투자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증권회사 32년 차인 저자가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똑똑한 재테크 투자 방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매번 투자에 실패하고 낙담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한 번 더 도전해 볼 용기를,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오늘 책은 민경철 작가님이 지은 아웃사이더 재테크란 책입니다. 2019년 미국에 사는 친구가 일본에 올 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동경에 간 적이 있다. 그때 마침 일본에 사는 지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비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4박 5일간 머물렀다. 동경의 신주쿠는 설문조사에서 일본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동네 7위에 랭크된 인기 있는 주거 지역이다. 지인의 아파트는 근처에 도쿄도청이 있고 힐튼 호텔에서 길만 건너면 될 정도의 거리에 있는 위치가 좋은 아파트였다. 방 2개에 30평 정도 되어 보였다. 아파트 가격을 물어보니 75만 달러 정도 한다고 했다.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8억 5천만 원 정도다. 1991년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그래도 일본은 세계적인 채권국이면서 세계 경제 3위인 나라다. 그런 나라의 수도에 있는 아파트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반값도 안 된다니. 일본의 아파트가 싼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아파트가 비싼 걸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서울의 30평대 아파트가 보통 20억 원대니 그걸 팔아 일본 신주쿠에 이런 아파트를 하나 사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쓰는 게 현명하겠다. 이 아파트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타는 곳까지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게 되어 있을 정도로 시설이 괜찮았다. 동경 신주쿠의 이 정도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면 적정하겠다고 생각되는가? 우리는 투자자가 되기로 할 때 자산의 적정 가치를 산정할 줄 알아야 한다. 글로벌 시대의 투자자라면 나라별 부동산 가격도 비교해가며 투자해야 한다. 막연히 서울 아파트 값 미친 거 아냐? 하는 마음에 떨어지지도 않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다. 폭등하는 가격에는 사람의 광기도 깃들어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자산이 버블 시기에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그 가격에서도 폭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가격 이게 말이 돼? 라던가 월급쟁이들이 월급 모아서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처럼 본인의 감정으로 서울 아파트 시세를 논하면 곤란하다. 서울의 아파트를 누가 사고 있는지를 알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서울의 아파트는 기존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구매한다. 월급을 모아서 사는 게 아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더 넓은 평형으로 이사를 한다던가 다른 지역에서 강남, 서초 지역으로 옮겨가며 구매를 한다. 그 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오른다. 기존 아파트를 팔고 그동안 모았던 현금을 보태고 전세를 끼고 해서 비싸다고 생각되는 그런 아파트를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월급쟁이가 월급을 모아 살 수도 없는데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이걸 살 사람이 있다고? 한국 인구가 주는데? 이런 좁은 시각으로만 시세를 이해하려고 하면 벼락거지가 되기 딱 알맞다.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을 봐라, 한국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겠는가?
라며 완벽한 이론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의 말을 추종하여 만약 집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그는 현재 벼락거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월급쟁이가 월급 모아서 20억에서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은 꼭 그렇게 비싼 서울에만 해야 할까? 주거 비용은 줄여 소유 개념보다는 사용 개념으로 가져가고 해외로 눈을 돌려 부동산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 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하와이 여행객들만큼 행복한 얼굴을 한 여행객들의 표정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하와이는 행복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곳이다. 하와이와 심각함은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 아침에 일어나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부터 아울리고 리프 와이키키 호텔까지 한적한 비치워크를 따라 걷다 보면 산책길이 얼마나 쾌적한지 생기려던 암도 다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여행하면서 정말 행복하다는 기분이 드는 때가 몇 번이나 되던가. 아침에 이 길을 산책할 때면 온갖 시름이 다 없어지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절로 든다. 좋아하는 여행지라 해도 여행 중의 시간이 행복하다는 느낌까지 주는 여행지는 드물다. 하와이의 비치워크에서 하는 아침 산책에는 그 느낌이 가능하다. 은퇴 후 매년 한 달 살기, 2달 살기, 3달 살기까지 꽉꽉 채워 행복한 하와이 살기를 무비자로 머물러도 비용은 한국살이와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 비용은 나머지 비워두는 기간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여 충당할 수 있다. 재테크라고 투자라고 해서 돈 버는 것만 생각하다 가는 인생은 씁쓸하다. 파이어족을 꿈꾸며 이 정도는 삶의 균형을 이루며 산다면 진정한 워라밸일 수 있다. 하와이 콘도텔 투자로 한 달 살기까지 한다면 그 투자는 재테크 차원을 넘어선 품위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투자가 되고도 남는 것이다. 부동산 구매 시 어떤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택해서 거래해야 할까? 재테크 시 자산의 버블이 진행되면 그 버블에 올라타야 돈을 벌 수 있고 버블이 마침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둔 투자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현재 상황에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최적의 투자처로 나는 하와이 부동산이라는 결론을 냈다. 양적 완화로 전 세계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하와이 부동산은 바닥권에 있었고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은 했지만 겨우 2019년 가격을 회복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하와이에서도 와이키키 지역을 꼽는 것은 이 지역은 여의도만한 크기로 한정된 면적의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매물 분석을 할 때도 분석이 쉽고 구매 대상 물건을 쉽게 골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매물이 골라지면 이것을 중개해줄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정해야 한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8명의 부동산 업자를 골랐다. 8명 모두에게 메일이나 카톡을 보냈다. 관심이 없는 업자도 있었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만 할 것처럼 보였는지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온 사람이 3명, 아예 톡을 보지 않는 사람이 1명, 보고 답장도 하지 않는 사람이 1명, 나머지 2명으로부터 바로 답장이 왔고 그중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업자와 거래를 시작했다. 이미 와이키키 지역에서 에어비앤비가 가능한 콘도텔로 제한하고 원하는 건물의 매물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놓고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오퍼만 넣으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니 부동산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그냥 땅 짚고 헤엄칠 거래인데도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모습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있으면서 해외 부동산을 구매한 부동산 에이전트의 역할은 중요하다. 한국에 있는 구매자는 현지 사정에 대해 하나에서 10가지 모르는 것 투성이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현지 사정에 밝아야 한다.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빨리 알아보고 상황을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적극적인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려고 할 때 연락을 하면 바로바로 답장을 해주는 에이전트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알려줌에 있어 거짓 정보를 구매자에게 주는 에이전트만은 피해야 한다.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이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구매자에게 단정적으로 말해주어 혼선을 일으키는 에이전트와 거래해서는 안 된다. 좋은 에이전트는 구매자 관점에서 가격 측면의 부분도 코치해주는 에이전트다. 에어비앤비가 가능한 콘도텔의 경우 관리 업체마다 각각 계약 조건이 다르므로 궁금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알아보고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하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과 미팅을 주선해주는 에이전트여야 한다. 그래야 미국 은행 통장이 없을 때 통장 만드는 일이 수월해진다.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에 좋은 가격의 콘도텔이 매물로 나왔을 때는 지체 없이 먼저 연락해주는 에이전트라면 최상이다. 외국인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ITIN이라는 세금 번호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안내해줄 수 있는 에이전트면 좋다.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문의해보면 외국인은 무조건 에어비앤비가 불가능하다라고만 대응하는 부동산 업자도 있다. 직접 운영은 불가능하다. ITIN 번호뿐 아니라 G-tax, TA-tax 번호가 있어야 세금을 내면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데 그 번호가 없으니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세금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 관리업자에게 맡기거나 부동산 관리회사에 맡기면 ITIN 번호는 신청 중인 형태로 하면서 G-tax와 TA-tax 번호를 소유주 대신 신청하여 만들어주는 관리회사까지 있다. 부동산을 구매하여 그런 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관리회사에 맡기면 된다. 그런 회사는 이런저런 회사다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여야 제대로 이 분야를 알고 있는 에이전트다. 부동산 거래만 중개해 봤을 뿐 에어비앤비 가능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부동산 에이전트는 피해야 한다. 사실 부동산 에이전트로서는 이런 부수적인 것을 알려주는 일은 본 업무가 아니다. 그런 일에서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현지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 구매자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부분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 궁금증을 풀어야 구매 결정이 된다. 이것을 물어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밖에 없으니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찾아 거래하게 된다. 만약 그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런 부분은 제가 알아서 말해줄 의무가 없다라는 태도로 임한다면 바로 다른 부동산 에이전트를 찾아야 한다. 의무는 분명히 아니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알아봐서 알려주는 것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수수료가 큰 부동산 거래가 아니면 별 관심 없다는 모습을 보이는 부동산 업자도 당연히 피해야 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정하여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서에 1년간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한다는 조건 여부이다. 거래를 개시한 부동산 에이전트와 호흡도 잘 맞고 위에서 말한 부분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라면 문제가 없지만 지식이 별로 없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겨 물어보면 다음에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에이전트라면 바로 다른 에이전트를 찾아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 에이전트와 접촉을 시도하여 본인에게 잘 맞는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에이전트와 호흡이 맞지 않을 때는 좋은 매물도 거래 과정에서 아깝게 놓치고 마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동산 업자들 간의 세미나에서나 주장해야 할 부동산 거래 시의 상도덕을 구매자에게 계속 강요하는 에이전트도 피해야 한다. 그런 것이야 업자들 간 영업에서나 벌어지는 일일 텐데 그 내용을 자꾸 구매자에게 강요하는 업자는 불편하다. 마치 미국에서는 이런 자세로 구매하는 게 맞다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이는 에이전트는 피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매도자가 매도하려고 내놓은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오퍼를 넣더라도 상도일을 어기는 일은 아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은 것인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어차피 오퍼 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매도자가 판단한다면 오퍼를 거절할 테니 문제될 것이 없다. 물건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정도 가격이 아니면 구매할 가치가 없어 보여 그런 가격으로 오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오퍼를 작성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가격의 오퍼는 헛수고를 하는 것이니까 오퍼 작성하는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런 가격에 오퍼를 넣었는데 현금 결제라는 이유로 매도자가 팔겠다고 할 수도 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는 가격의 오퍼라고 해서 체결이 안 되려니 하거나 부동산 에이전트의 눈치를 보며 오퍼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실제로 거래 과정에서 2번이나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했던 오퍼에 대해 카운터 오퍼를 받은 경험이 있다. 물론 이미 가격이 경쟁적으로 오르고 있는 분위기일 때는 가격을 올려가며 오퍼를 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하는 센스도 있어야 훌륭한 부동산 에이전트니 그런 에이전트를 만나 거래를 해야 한다.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동산 에이전트 몇 명을 리스트화한 후에 올려진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카카오톡을 보내면서 본인 스타일에 맞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구하면 된다. 이 책에서는 하와이 부동산 구매 시 에이전트 선택에서부터 콘도텔 매물 검색, 거래 과정, 구매 시 거래 비용, 송금 방법, 공증하는 방법, 세금 납부까지, 그리고 구매한 콘도텔을 수익성 부동산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은 하와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20년 전부터 코르크 보드의 와이키키 비치와 하와이 부자 마을인 카알라 마을의 멋진 집들 사진을 붙여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꿈을 시각화하여 작년 코로나로 하와이 부동산이 급락했을 때 줍줍하셨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공증을 받으려면 미국 대사관에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줌 온라인 공증이 24시간 화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왕개미는 기관지가 약한 탓에 하와이에서 겨울 나기가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 흥미로웠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만약 해외 부동산, 특히 하와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왕개미였습니다.